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받고 열심히 치료받고 좀 나아졌다 싶었는데 몇 달 후에 또 아파오는 거예요. 아니, 왜 또야? 이렇게 재발을 반복하는 분들, 원인이 거의 다 똑같아요. 생활 습관을 안 바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발을 망치는 생활을 계속하면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생활 습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1년 안에 저절로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저절로 좋아진다는 말에 방심하면 안 돼요. 논문에서 40%는 2년이 지나도 증상이 남는다고 해요. 왜냐고요? 같은 자리를 계속 두들겨 패고 있기 때문이에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발을 망치는 습관을 유지하면 앞으로 한 발짝 나가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죠. 오늘 나오는 습관들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오늘 당장 하나씩 바꿔보세요. 자, 그럼 어떤 습관들이 발을 망치고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습관, 집에서 맨발로 다니는 것. 이거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집에서는 맨발이 편하잖아요. 근데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한테 이게 독이에요. 왜냐면 딱딱한 바닥에서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 고무줄의 충격이 직접 전달되거든요.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발이 없으면 충격이 100% 그대로 다 고무줄로 가는 거예요. 논문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맨발로 걷지 마세요.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닥을 딛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해요. 1편에서 배웠잖아요. 자는 동안 느슨해진 고무줄이 첫 발에 확 당겨진다고요. 그 순간을 맨발로 딱딱한 바닥에서 맞이하면 충격이 고스란히 다 전달되는 거예요. 약국에 족저근막염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자기 전에 침대 옆에 슬리퍼 하나 갖다 놓으세요. 이것 하나만 해도 아침 통증이 꽤 줄어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신을 수 있게요. 두 번째 습관, 신발 선택. 족저근막염에서 신발이 정말 중요한데요. 크게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쿠션이 충분한가? 밑창을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어느 정도 푹 들어오는 신발이 좋아요. 돌처럼 딱딱한 밑창은 안 돼요. 발에 오는 충격을 신발이 흡수해줘야 하는데 딱딱한 밑창은 그냥 충격을 통과시켜요. 둘째, 발의 아치를 받쳐주는가? 신발 안쪽, 발의 아치 부분이 올라와서 받쳐주는 구조가 있어야 해요. 납작하게 평평한 신발은 발바닥 고무줄이 스스로 아치를 유지해야 하니까 고무줄에 더 많은 부하가 가요. 셋째, 굽에 놓기. 아예 없는 완전 평평한 신발도 사실 안 좋아요. 반대로 굽이 너무 높은 하이힐도 나빠요. 하이힐은 종아리 근육을 계속 짧게 유지시켜서 종아리를 더 뻣뻣하게 만들거든요. 1편에서 뻣뻣한 종아리가 위험도를 23배 높인다고 했잖아요. 하이힐이 그걸 악화시키는 거예요. 살짝 뒤꿈치가 올라온 1, 2cm 정도 굽이 있는 신발이 좋아요. 그리고 낡은 신발은 버리세요. 밖에서 보기엔 멀쩡해도 안에 쿠션 소재는 이미 죽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500km마다 교체가 기본인데 하루에 5km 달리시면 100일, 그러니까 3, 4개월이에요. 생각보다 자주 바꿔야 해요.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맨발 금지, 쿠션 있고 아치 지지되는 신발, 낡은 신발 버리기. 이 세 가지만 지금 당장 체크해보세요. 자, 계속 가볼게요. 세 번째, 체중 관리. 이게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 논문에서 너무 명확하게 나와서 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체중이 조금만 과해도 족저근막염 위험이 3에서 5배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걸을 때 발에 가해지는 하중이 체중의 1.2에서 1.5배예요. 뛸 때는 최대 3배까지 가해지기도 해요. 체중이 5kg만 늘어도 걸을 때 발에 추가로 6에서 7kg의 하중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매 걸음마다요. 하루에 평균 7,000보를 걷는다고 하면 7,000번의 걸음마다 6에서 7kg이 더 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이 쌓이면 발바닥 고무줄이 버텨내는 게 한계를 넘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체중이 5kg만 줄어도 발이 엄청 편해진다는 거예요. 족저근막염에서 체중 감량이 진짜 치료의 일부인 이유가 이거예요. 다이어트가 발 건강에도 직결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장시간 서 있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분들, 오늘 내용 제일 열심히 들으셔야 해요. 하루 대부분을 서서 보내는 사람은 위험도가 3.6배예요. 서서 일하는 직업인데 어쩌란 말이냐고요. 핵심은 중간중간 쉬어가는 거예요. 1, 2시간에 한 번씩 5에서 10분이라도 앉아서 발에 쉬는 시간을 줘야 해요. 쉬는 시간에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 이런 간단한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발에 혈액이 잘 돌아야 손상된 조직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 있을 때 쿠션 있는 바닥 매트 있으면 꼭 쓰세요. 매트 하나가 하루 종일 발에 오는 충격을 꽤 줄여줘요. 마트나 인터넷에서 피로 방지 매트 검색하시면 나와요. 5번째,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 이게 엄청 실용적인 팁인데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20에서 30번 움직여주세요. 그냥 발목 펌핑이에요.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느슨해진 발바닥 고무줄이 조금씩 워밍업이 돼요. 그 다음에 발을 딛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아침 통증이 훨씬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발목 펌핑하고 슬리퍼 신고 일어나기. 이 순서가 아침 루틴이 되어야 해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아침 통증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6번째, 아이싱, 냉찜질 이야기예요. 냉찜질은 다들 아시죠? 얼음이나 냉찜질 팩을 아픈 부위에 대는 거잖아요. 근데 족저근막염에서 냉찜질은 언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고요? 여기서 반전. 논문에서 이걸 직접 연구한 게 있어요. 30명을 3그룹으로 나눴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룹, 자기 전에 20분 냉찜질하는 그룹,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냉찜질하는 그룹.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냉찜질한 그룹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통증이 무려 44% 감소하고 발바닥 고무줄 두께가 13% 줄었고 통증 없이 버틸 수 있는 힘이 86%나 증가했어요. 아침에 하는 냉찜질보다 자기 전에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전에 냉찜질을 하면 자는 동안 혈관이 수축되고 염증 반응이 억제되면서 잠자는 동안 고무줄이 회복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태로 몇 시간을 자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덜 아픈 거예요. 오늘부터 자기 전에 얼음을 천에 싸서 발바닥에 20분 대고 있어 보세요. 맨살에 직접 대면 동상 올 수 있으니까 수건이나 천으로 한번 감싸서 대세요. 냉찜질 팩이 없으면 냉동실에 있는 냉동 완두콩 봉지 같은 것도 좋아요. 발바닥 모양에 맞게 잘 감싸지거든요. 자, 오늘 최종 정리할게요. 침대 옆에 슬리퍼 두기, 쿠션 있고 아치 지지대는 신발 신기, 낡은 신발 버리기. 체중 5kg만 줄여도 발이 엄청 편해짐. 1, 2시간마다 앉아서 발 쉬게 하기. 아침에 일어나기 전 발목 펌핑. 자기 전 20분 냉찜질. 이거 하나씩만 바꿔도 발이 달라져요. 다음 편 미리 살짝 맛보기 해드릴게요. 다음 편은 스트레칭 편인데요.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논문에서 한 번에 50만 원씩 하는 비싼 주사 치료랑 스트레칭을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개월 후에 효과가 동일했어요. 그리고 재발률은 스트레칭 그룹이 훨씬 낮았고요. 돈 한 푼 안 드는 스트레칭이 비싼 주사 치료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스트레칭인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습관. 사실 다 아는 내용 같아 보여도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발바닥의 고무줄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걷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고무줄이 다시 탄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의사도 약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오늘 당장 침대 옆에 슬리퍼 하나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나온 습관 중에 나는 이건 정말 지키기 힘들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신발은 괜찮을까요?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주사 치료만큼 효과적인 진짜 족저근막염 스트레칭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통증 없는 가벼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